자, 그럼 면접을 하는 공통 질문들 중에서 주의할 사항들. 면접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질문 기법입니다. 대상자가 신입이냐 경력이냐 상관없이 누구에나 공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고서 평가하는 기법,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1분 내로 자기소개 부탁한다고 들어가죠.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파는지 한번 보는 거죠. 요는 지원하는 포지션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고 왔느냐, 아니면 본인이 딱 꼬집어서 지원하는 직무가 있느냐는 것, 목표를 가지고 착실히 취업을 준비했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거기에 더할 것이 바로 자신의 강점이나 능력, 즉 지식, 기술, 경험, 태도 등이 이 목표를 향해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느냐, 자신감이 있느냐. 말투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억양이나 말하는 표정, 시선 처리 등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근데 1분 소개를 하라 그랬는데 달달 외워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면접 내내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에도 이렇게 예상 응답을 만들어서 외웠는지. 이건 구두 시험이 아니라 면접이라는 거죠. 외우지 않은 답변을 끌어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 외워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가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분 내에 시간 개념을 가지고 답을 하느냐. 정확하게 1분을 맞추는 건 어렵지만요, 좀 시간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답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분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서두에 자기소개를 시작하고 있다. 이건 조금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어떠한 점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만들었나요? 우리 회사에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왜 우리 회사냐 이거죠. 우리 회사에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를 정확히 끄집어낼 줄 아느냐, 그것이 본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매칭을 시킬 줄 아느냐. 그럼 이 매칭을 정확히 시킬 수 있다면 이 지원자는 분명히 입사할 의지가 있는 진짜 지원자라는 거죠. 그만큼 회사에 대해 파악해 봤다는 것이고 그만큼 입사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과 회사가 갖추고 있는 것, 이게 매칭이 되지 않으면 가짜 지원자예요. 합격시켜 놓아도 곧바로 다른 데로 이직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우리 회사 특징은 하나도 모른 채 두루뭉실하게 어느 회사에나 해당되는 지원 동기를 이야기한다? 이건 가짜 지원자라는 거죠. 서로가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 봐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가장 성공했던 경험 또는 가장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실래요? 이런 질문입니다. 경력직에게는 보통 성공 경험을 잘 묻고 신입사원에게는 실패 경험 위주로 많이 물어보죠.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파악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성공 경험에서는 자기 역할을 정직하게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잘 모르는 일인데 자기 업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가 많아요. 잘못하면 전부 자신이 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면접에서 거짓으로 포장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합격시키기 어렵죠. 의심이 되면 뽑지 말고 일단 뽑은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의인 불용, 용인 불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합격을 시키려면 면접관에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가는 문은 그만큼 좁아요. 중간 정도인 사람은 미안하지만 합격이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확신이 생기지 않고 의심이 든다면 일단 합격선에서 제껴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실패 경험 물는 케이스입니다. 이 질문에는 신입 사원들이 대부분이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 시절 내내 실패한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되죠. 그러니 질문을 새로운 거 시도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실패한 경험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대학 시절이라는 게 실패한 걸 의기소침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도전했다는 게 더 중요한 시절인 거죠. 완벽하게 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시절에 무슨 큰 성공을 했겠어요. 그러니 모르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새롭게 시도하는 도전 정신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우회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 내지는 도전을 했는데 실패라는 결론이 없다든지 유야무야로 끝나버렸다든지 또는 이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그래서 실패 경험을 통해서 신입사원에게는 끄집어낼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실패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극복했느냐, 얻은 교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실패를 통해서 이 지원자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었는지 그런 걸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비결이 있다면 인간관계는 면접에서 제일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항목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85%가 인간관계가 결정한다 그러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우회 질문들은 수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말에 시간 나면 누구를 제일 자주 만나느냐, 선배가 편하냐 후배가 편하냐, 면접 보러 오는데 부모님께서 뭐라 하시더냐, 혹은 면접 관련해서 선배에게 조언을 들은 게 있느냐 등등. 인간관계에서는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는 사람인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이 마당발인 사람이 아니라 진화력이 있는 사람이냐, 같이 어울려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있는 사람인지, 옆 사람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자주 어울리는지 이걸 파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방식, 습관 등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가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면 결국 지원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원자는 면접장에 들어오면서 온갖 무장을 했을 거라는 거죠.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즉 참조 집단을 파악해야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의 90%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여부는 철저하게 가려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본인 성격의 장점 또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장점에 대해서는 어떤 장점이 합격이고 이런 장점이 없으면 불합격이다 이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단점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합격시켜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요, 지원자가 말한 단점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단점이다. 불합격입니다. 게으르다거나 고집불통이다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이런 치명적인 결함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 다음은요, 본인의 단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합격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기 단점을 모른다는 건 본인 성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성격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부류일 수도 있다. 뭔가 성격의 단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다. 문제 있는 거죠. 그 다음 셋째입니다. 셋째는요, 자기 단점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거짓말은 있죠. 불합격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차라리 단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면접관은 의심이 나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후속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마치 신문을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후속 질문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지원자가 거짓으로 대답을 했다면 이런 후속 질문에 즉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현명한 새는 나무를 가려앉는다고 하죠. 우수한 인재들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면접을 본 후에 꼭 입사하고 싶은 회사라는 확신이 들게 만드는 면접, 그런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면접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수한 인재가 정말로 근무하고 싶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역할, 우리 면접관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잘 명심하시고 면접관으로서의 준비도 철저히 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